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 이후 밥상, 정치 얘기는 뭐가 가장 큰 화제였을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단연코 오늘 또 오전 뉴스토마토에 관련 보도, 공천 개입 논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일부에서 뭐 개혁신당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서 내가 비례우고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김용남 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 그 7불사의 밤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실제로 당직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했었다. 거기서 이제 뭐 1번, 3번 있었지만 모두 어렵다. 그래서 당이 망한다 해서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논의가 끝났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2022년 6월 재보선에서는 그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초대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오늘 났어요. 그러면 이 보도를 보면 김 여사님과 이 명태균 씨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 뭔가 개입되셨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식 대변인.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녹취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장성세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뭐 추후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후속 보도를 받아. 네, 후속 보도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초청장은 대통령 취임식은 저도 이제 변협 임원이었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변협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 워낙 많이 받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서 저는 못 받아가지고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 제가 화장실을 못 갔어요. 갔는데 참석은 했는데 그때 화장실을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을 못 갈 지경이거든요. 초청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뭐 연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 오시죠, 당연히. 저도 여러 차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여러 차례 가셨어요? 아니, 저는 국회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역시 대통령의 부친 옆에, 그리고 뭐 고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옆에. 그러니까 제가 그 취임식 준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통령의 부친 옆에 근처에 앉힐 정도면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도 VIP 정도는 석이다. 돼야지 앉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공천 개입 의혹은 1차, 2차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정황상 1차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 재보선. 6월 재보선. 왜냐하면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전혀 거기에 연고가 상관이 없는 분이 거기에 어쨌든 공천이 되셨고,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수에 그친 거죠. 2차는 2024년 총선. 지난 4월 총선. 근데 그것도 사실 절반의 성공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의창에서 어쨌든 포기 선언을 하고 김해갑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옮긴 이후까지 어쨌든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의혹,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닐까. 왜? 2차 어쨌든 공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일 때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박상수 대변인. 2022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24년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실 키맨은 따로 있어요. 누구죠? 22년에 우리 당의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다. 네. 그리고 24년에 성불사의 밤에도 이준석 대표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키맨은 한 명이 딱 정해져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제일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보도 상황에 따라서 입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성태 시장님과 김웅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듯한 느낌. 아, 예, 많이 말씀하 예, 말씀하시죠. 예, 김웅 이런 의원님. 거죠. 예. 일단 이제 이 명태균 씨 이제 실명이 나왔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제 일명 명박사라고 보통 불렸어요. 근데 아. 제가 정치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뭐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명박사를 존경하는 거 아니고 아, 예, 예. 존경하는 다른 분으로부터 분들부터, 뭐 한 3명 정도는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셨고 아.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제 권력층하고 자기가 가깝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임 드로핑 계속하고 이거 내가 해준 거야, 내가 한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예. 명박사에 대한 제가 들었던 그 소문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분이 그 정도의 어떤 공천을 개입을 하고 좌지우지할 만한 것은 아니었고 대신 정보를 좀 어느 정도 빨리 들을 수 있는 지위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저기 저 명박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물론 알긴 압니다. 근데 명박사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다른 분들 지금 여기에서 그 칠불사의 밤, 칠불사의 밤에 나왔던 그 분들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분들하고 되게 가까워요. 원래 그분들하고 더 가까웠고 그 뒤에 아마 저기 저 대통령하고 여사하고도 좀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친밀도로 따지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더 저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하고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더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여사의 픽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정보를 많이 빨리 접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일단 예. 그 명태균 씨가 예, 명태균 씨. 뉴스토마토를 고소했잖아요. 예, 허위사실로 예,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과 나눴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여사와 나눴다예요. 주장이 예. 본인이 주장했으면 내가 여사와 나눴다. 근데 우리가 애초에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 핵심은 여사가 과연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눴다. 그 그리고 얘기를 뭐 주장입니다. 본인의 본인이 그거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김영선 전 의원이 나눈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앞서 나왔던 녹취록에도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사실 다음 날 일어날 걸 여사한테 통화했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자 창원에서 컷오프 되기 전에 빨리 김해로 옮겨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봐서는 여사한테 그걸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봐서는 되게 다급하게 한 걸로 봐서는 실제 여사와 계속 그런 걸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는 조언 정도일 것 같다. 본질상 예. 텔레그램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지만 자 명태균 씨가 원래 이준석 의원하고도 친합니다. 근데 올 2월 29일 칠불사는 알고 있다에 예. 칠불사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때는 공천 컷오프 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딱지가 나서가 다 터트리겠어 라고 가서 천하람 의원은 좀 더 남아서 2박 3일 투나잇 3데이즈를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앞서 제가 지금 뭐 녹차가 맞을 거 아니잖아요. 예. 기자회견 초안문도 작성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하면서 주장했던 거는 당시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전한 메시지는 자 공천은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어떻게 못 준다. 그냥 정당하게 신청하고 경쟁하라라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그걸 가지고 가서 폭로하겠다고 칠불사에서 2박 3일 동안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폭로할 게 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는 그러면은 천하람 의원이 이 정도도 여사가 어떤 당신과 얘기했으면 폭로할 거리가 되네? 천하람 의원이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뿐이 아니에요. 폭로할 건이 된다고 봤겠죠. 그러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주장대로 여사는 원칙대로 공천에 가서 입장을 표했다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가 공개하면 됩니다. 그거를. 근데 현재까지 공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상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거부하면 정권 몰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상수 대변인.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제 방송할 때 사실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다. 아, 오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저도 예. 그렇게 느꼈어요. 음. 뭔가 있으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어나운스하기에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장이 가장 핫할 거다. 핫하겠죠. 음.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걸로 달아오르고 있었을 건데 음. 문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없었어요. 아무것도. 스모킹 건이 그냥, 없었다. 네, 스모킹 건 없이 그냥 칠불사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머릿속에. 칠부사에서 연기는 계속 나오고 네, 있다니까. 그냥 칠불사만 남아 있어. 그래서 한쪽은 연기가 끝났다. 연기만 끝나고 끝났다. 한쪽은 아직 불이 근데 펴서 밥을 근데 짓고 뭐 있다. 지금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준석 대표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칠불사의 그 모든 22년에 24년의 모든 고리의 가운데 교집합에 딱 존재해요. 아. 지금 그래서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아니었다고 대표에게 그만은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시고 김건희 아니었다고 여사 얘기하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자, 대한 그래서- 입장을 얘기해 그래서- 주시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뭐 딱히 할 게 없어졌고 예. 우리 당에서도 뭐 필리버스터를 딱히 할 게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예. 우리 당에서는 그냥 보이콧하고 음. 민주당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음. 그러니까 엄청 잔뜩 벼르고 진짜 총 장전 다 하고 그냥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간 거죠 지금 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가 됐는데 그럼 그냥 지나갈 일이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렇게 막 붙을 상황이었던 거죠. 전쟁이 펼쳐질 상황에서 예. 전쟁 없이 그냥 전쟁 없이 보이콧하고 발의됐다.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렇게 된 거라고 박성필 봅니다. 부위원장님, 저는. 이거 그냥 무심코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뭐 무심코 지나가고 싶지만 우리 그 박상수 대변인의 음성에서 많이 예.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많이 떨리고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 예. 지금 네, 제가 그냥 기침이 지나갈 수는 나오려고 없고요. 해서 예. 추석 때 피곤해서 그래요. 아, 국민의힘의 어떤 기조는 이준석 물타기로 좀 방향을 좀 바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면은 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좀 전략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과 동시에 민주당에서 오늘 스모킹 건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정황 증거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것만 돌림 노래로 부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방어를 하기에는 너무 그 효과가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에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저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육성, 대통령의 육성, 요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어쨌든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민주당이 언론의 추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언론사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렇게 불을 지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꾸 칠불사의 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도 그 사람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당대표일 때도 지금 이 문제와 깊숙이 엮여 있고 또 당시에도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에서 말을 했지만 개혁신당이 현역이 4명이어서 1명만 더 추가되면 선거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잘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을 전반적으로 싹 듣고 또 명태균 이분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예. 저희 민주당은 추가 어떤 보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 정권 몰락이라고 저기 누굽니까? 박찬대 네. 원내대표 말씀하신 건 좀 과한 말씀인가요? 정권 아니요. 몰락이라고 하셔서 일단 지지율은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몰락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는 지지율의 어떤 뭐 골든 넘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7%로 보고 있거든요. 7. 네. 아하. 그러니까 뭐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뭐 한 2008년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이것들을 보면 17%가 무너졌을 때 예. 상당한 레인덕이 왔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지금 수준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지율이 만약에 좋았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짧게 말씀 주시죠. 우리 김웅 의원님. 예, 뭐 이게 특검법 뭐 거부하면 정권 몰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몰락할 것 같으면 이미 여러 건으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먼저 몰락을 했어야겠죠. 예. 그거 가지고 몰락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예. 사실 뭐 우리 당도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이쁘거나 잘한 일 없고 여사 여러 가지 제가 가장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몰락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 민주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민주당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봤었을 때 야 그렇다고 저기 민주당에 기회를 줄 것이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었을 때 뭘 예. 나오기만 하면 특검법이에요. 무슨 민주당은 제가 봤었을 때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국의 네스호에 네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특검으로 하자. 지구가 평평한지 아닌지 그것도 특검으로 하자. 그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거나 의혹만 있으면은 특검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우습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거에 의한 불이익을 나중에 본인이 다 잊게 됩니다. 특검법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너무 우스워 보여요.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 박 시장님. 저는 이제 이르다는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까 당면 현안이 더 있기 때문에 이르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예. 누가 대통령이 아이고 정권이 붕괴될 것 같은 이번 특검법은 받아야겠군이라고 생각할 거로 감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냥 이건 뭐 레토릭이지 굳이 뭐 대통령이 혹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사 의혹들이 더 나오고 그러면서 재의결 때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특검법 재개혁 예, 투표 때. 이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의료 대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사의 추가 의혹이나 여기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는 것도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납니다. 여당 주도부가 만찬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데 사실 지난 차례 그 친한 패식 논란이 있다가 다시금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정 갈등 문제예요. 어떻게 당정이 함께 처리할 거 이 부분도 많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박상수 대변인입니다. 아무래도 뭐 의정 갈등과 관련돼서는 사실 2주 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전보다 조금 전이었죠. 이번 9월 국회가 열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야정 비상대책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26년 유예조차도 못 받겠다라는 게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죠. 예.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26년 유예를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뭐 윤한 갈등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2주 전에 이게 추석 전에 이제 1주 전이죠. 2주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전격적으로 당정이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6년 유예에 대해서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출범을 못하고 추석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24일에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파구가 좀 또 생기면서 밥 먹을 때 뭔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서 풀려왔던 게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이었던 것이 이제 그 우리 정점식 정책위 의장 죠. 그 일이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여야 의정협의체와 26년 유예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뭔가 이렇게 그 당정 간에 그와 같은 연락이 아예 막 끊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연결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 때문에 역시 또 24일에 어떤 국민들이 좀 기대할 수 분기점이 있을 된다. 전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 저는 오늘이 19일인데 24일까지 5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얘기 안 되면 또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으로 영입이 된 게 한 가지 이유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동훈 검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다 들어줬다. 대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훈 픽해서 데려온 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소통이 안 되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4일의 만찬에서 저는 특별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대통령이 마음을 좀 바꾸셔야 된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저희까지 크게 막 나서서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사공이 많으면 이 문제가 더 꼬일 것 같고 결국에는 당사자인 어쨌든 종공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는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지금 지는 것 같다고 해서 뭐 같지만 나중에 보면 승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좀 그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4일 만찬. 자 우리 김웅 의원님, 자, 뭔가 생산적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밥 먹다가 그래 그렇게 하마. 글쎄요, 그렇게 생단적인 결론이 나오기가 뭐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분의 캐릭터가 워낙 강해서 그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고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박단 비대위원장하고 접촉을 할 때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가 자꾸 보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하고 그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꼭 다른 사람을 동원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 정치판에서는 본인이 나가라?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 그 박단 씨가 그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문자 보냈다고 일십했다고 그걸 밝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일십했잖아요. 여사가 보낸 문자. 그러니까 좀 진솔하게 가셔서 그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걸 대통령한테 일단 전달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만 해주시면 딱 그 정도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박시태. 정부가 어제 조경복지부 장관 브리핑,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했던 브리핑들을 보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 완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별 큰 사고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완강해진 느낌이 전 좀 나요. 아하. 브리핑들을 보면 붕괴 안 됐다. 예, 붕괴가 안 됐다고 하는데 뭐 어제 있었던 조경 장관의 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을 보면 예년의 설이다 추석 연휴보다 응급실 이용자 수가 20%가 줄었다. 일평균으로. 국민들이 많이 도와줘서 큰 붕괴 없었다. 매일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 25주차 임산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서 몇 시간 뺑뺑이 돌았다. 또 한 분이 쇠불에 받쳐 안구가 파열됐는데 15시간 만에 강원도에서 인천에 가서 입원할 수 있었다. 이런 소식이 매일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라고 하고 이런 거 빼더라도 각 분들이 응급실 간 분들이 너무 오래 대기를 했다. 물론 예전에도 대기는 있었겠지만 훨씬 길어졌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뭐 사망사고 없었다고 잘 넘어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응급실이 20%가 일평균 27,000으로 20%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 이건 어떤 거냐면 예전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혹시 중증의 의심이 들면 응급실에 갔습니다. 배우 진료가 있으니까. 근데 정부가 가면 자비 부담 90%야 경증일 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혹시 경증에 의심이 든다면 일반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이게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가 질이 대폭 낮아진 겁니다. 예. 근데 정부가 큰 일이 안 났다고. 물론 다행입니다.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건 다행인데 큰 일이 안 났다고 더 오히려 완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말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있다. 그냥 정부가 그냥 평균 횟수로만 말해서 문제 없다. 개혁에 그래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 분석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 입장이 계속 25일 만찬 때까지 24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되게 걱정인 게 거봐라 그 우려하는 상황 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 때 응급실 대란 우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일어났다고 잘했다고 우리가 이거는 잘했으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인 것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런 거 걱정했다고 그 걱정거리 만들어 놓고 나서 안 일어났다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20초씩.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 한동훈 대표 추석 연휴 일정을 제가 보면은요. 그 전부 의사단체 대표를 직접 만났어요. 직접.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개인적으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직접 만났습니다. 뭐 연락을 누가 먼저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 여기 와서 플레이리스트 하고 가셨습니다. 강성필 부위원님.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추석 연휴에 의사들 1대1로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냥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좀 진정성 있게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좀 저는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저는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들이 오히려 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 꿇고 알겠습니다. 웃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